보신 것처럼 탄력 근로제 확대 논의는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습니다. 남은 쟁점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.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 경사 논의가 논의하고 이 탄력 근로제 잠깐 그 뜻을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일이 많은 주의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주의 노동 시간을 줄여서 평균치를 이제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 그렇습니다, 맞죠? 네, 이게 12월부터 지금 석 달 동안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작년 7월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막상 실시를 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경제에 좀 도입이 빠른 것 같다.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. 그 해법 중에 하나로 탄력 근로제를 도입을 하자. 그래서 일단은 여름이나 겨울 많이 일거에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덜 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마치자는 논의가 나왔었거든요. 그리고 작년 11월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본격적으로 운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. 현재는 이제 법으로는 2주, 그다음에 노사가 협의할 경우에 3개월로 돼 있는데 이걸 6개월까지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떻겠느냐. 운을 뗐고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사노위에서 이 아젠다를 두고 이제 무려 지금까지 어제까지 8차, 8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앞서 리포트를 보셨지만은 지금 쉽게 이 타협이, 그러니까 즉 최대 6개월까지 늘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입니다. 그래서 경영계는 이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해왔습니다. 왜 그랬습니까? 그렇죠.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왜 우리가 주 52시간을 했느냐. 네. 그동안에 너무 많이 노동을 해서 저녁이 없는 삶이 나왔고 근로자의 삶 이런 것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온 건데 이거를 불과 실시한 지 얼마도 안 돼서 이렇게 단위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6개월로 확대를 하면은 더 밀리면 나중에 경제가 어렵다면 1년 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. 네. 그래서 이제 강력 반발했던 것이고요. 반면에 이제 사측과 이쪽에서는 지금 경기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을 안 바꾸더라도 이 경사노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6개월로는 어떤 합의를 통해서 좀 이루어보자. 왜냐면 법으로 가면 힘드니까요.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조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글쎄요, 지금 막판까지 굉장히 좀 쉽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이 노동계의 입장과는 다르게 사실 이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요. 그동안에 이제 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, 그러니까 노동계 측에서도 일부는 이제 주 52시간이 되면서 임금이 많이 깎이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. 또 본의 아니게 버스 운전기사분이라든가 더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상황들에 이제 몰리게 되는 노동자들이 있으면서 이 노동자분들도 주 52시간은 공감을 하지만 좀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의견이 나왔고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도 운을 뗀 것이고요. 이제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될 문제 같은데 이런 합의를 위해서 경사노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상황이면 경사노위에서 합의는 이루어지기는 지금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요. 현재로서는 조금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크게 한 3가지 정도 쟁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오남용 부분이었습니다. 지금 요건 부분이죠. 언제 이 단위 기간을 6개월 탄력 근무제를 발동할 것인가. 근데 실은 이 부분은 경사노위에서도 큰 틀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일감이 몰릴 때라든가 특정적으로 이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 다음부터가 약간 이제 노사가 잘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일단 6개월로 만에 하나 이 탄력 근무제를 늘렸다. 그럼 그 다음에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분,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, 근로자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. 이제 또 하나가 임금 보존 문제인데요. 이제 노동계 측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. 그동안도 일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안 줬는데 그래서 주 52시간을 타이트하게 지키기로 했는데 여기에 법도 아니라 타협으로 이걸 6개월로 늘리게 되면 일은 일대로 시키고 임금은 못 줄 거 아니냐.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문화한 규정으로 해달라. 근데 사측은 또 그렇게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부수 조항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즉 임금 보존 문제와 건강권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글쎄요, 노사 양측이 지금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후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까지 일단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오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앞으로 탄력 근로제 확대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제 반발이 큰 상황이라서
합의안이 오늘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. 결국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것 같은데. 네. 지금 보면은 이제 노동계 측에서는 일단 민노총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한노총이 어쨌든 전권을 가지고 이번에 뭐 타협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이제 소수 의견으로는 어찌됐건 오늘 오후에 이제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현재 뭐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 기자들과 후문을 들어보면 이게 사회적인 대타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? 국회로 갈 수밖에 없죠. 만약에 이 탄력근무제 6개월이 필수적이라면. 근데 국회로 가면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. 이게 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안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한국당 같은 야당은 최장 1년으로 늘리자는 법안들이 나와 있고요. 여당은 또 다른 얘기. 그러니까 여야가 우리가 아주 지겹도록 봤던 그 논쟁을 국회에서 가다 보면 어느 것 하나 통과가 안 될 수가 있고요. 이런 와중에서 지금 뭐 경기는 다운 곡선을 그리고 뭐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도 있고 근로자들도 있는데 이제 탄력근무제 자체가 붕 떠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회적인 대타협이라는 게 뭐 계속 회의를 8번 시키나 했는데도 이렇게 안 된다면은 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는 거에 이제 큰 의미가 없지 않는다.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청와대가 정부가 떠안는 그런 부담들 여기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구가 지금 경사노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지금 경사노위에 대한 회의론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법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부분들,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이것들을 대타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타협안을 낸다.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뭐 초반에 뭐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째, 세 번째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는 타협이 일단 쉽지가 않고요. 또 전문가들이 내놓는 의견과 현실의 의견에도 괴리가 있고 또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이제 경사노위의 탄력근무제 6개월까지 하는 이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히 탄력근무제 문제가 아니라 그간 추진해왔던 사회적인 대타협에 대한 뭐 회의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서 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또 사안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평론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